일정표에는 일부가 1시 반부터 2시까지 참가자 등록, 그 다음에 국민의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뭐 이게 거의 1시에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늘 그 차장이신 순천대학교 최인선 교수님 이렇게 오시는 대로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2024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남원시에서 거금 400만 원인가? 아무튼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분들,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 그 다음에 이게 책자, 이 책자도 보니까 이거 아주 허접해 보이잖아요. 진짜 허접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 책자도 1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학술대회를 하는데, 오늘 학술대회는 이게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열띠게 토론했으면 이렇게 좋은데, 뭐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오늘은 오늘 남원 선원사의 존재 양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쓰고, 이 쓴 논문을 함께 이렇게 공유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의 내용에 내지는 이 역사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 책자 하나 나온 것, 그리고 이 책자보다 더 중요한 논문이 나온 것이 오늘 행사의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최인선 교수님 오시는 대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그 참가자분들 다들 이렇게 앞에 방명록에 서명하셨죠? 예.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방명록 이렇게 다들 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는 오늘 선원사 신도회장이신 대한 박준길 교사님께서 오늘 사회를 봐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최인선 교수님 오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방명록을 안 이렇게 오셨다는 명단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소개를 해드리고, 인원은 적어도 아주 꼭 오셔야 할 분들, 그리고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소개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리까지 모르고 왔어. 안녕하십니까. 2024년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지원 학술대회 남원 선원사업 존재 양상과 지역사회 회의식의 사회를 맡은 남원 선원사 신도회장 박준길 인사드립니다.
먼저 선원사의 역사와 남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신 두 분 발표자님과 멀리 순천에서 저희들의 학술대회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순천대학교 최인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심 후 목탁에 맞추어 산기우와 반야신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사 운문 주지생부터 인사 한 마디 있겠습니다. 주지생께서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자리를 있기까지 선원사의 역사와 남원에서 지역사회를 연구해 주신 조영 특보자님, 그리고 또 우리 남원 선원사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는 남원 선원사 약사전의 현판을 20세기 들어서 최초로 번역해 주시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신 우리 양희용 박사님,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증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수전대학교 최인성 교수님,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남원문화원의 김현식 선생님, 그리고 또 향토박물관의 선생님, 이경수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어떤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빛내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증명해 주실 좌장 순천대학교 사회학 최인선 교수님 참석하겠습니다. 선원사의 역사를 정사로 기록해 주시고 계시는 조영석 선생님 참석하겠습니다. 선원사 약사전의 현판을 최초로 번역해 주신 박희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양희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토론해 주실 남원 향토박물관 이경석 학예연구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자 한 분 귀하신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원문화원 김현식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술대회 자장 발표 토론자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술대회 남원시 문화유산 해설사에서 모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유산 해설사 황인호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선주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분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권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정수영 권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한병길 권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전주대 홍성덕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남원불교대학 총통문의 오영구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 이경성님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선원사 이호선 보다님 참석하였습니다. 법보신문 신영훈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남원문화해설사 김대리님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강경식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영님 참석하였습니다. 남원 선호사 김동현 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요락된 부분은 두 분이 계시면 다음에 추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막식을 마치고 오늘 주제인 2024년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지원 학술대회 남원 선원사의 존재 양상과 지역사회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용 박사님은 선원사 약사전 현판
신문 번역부터 발표를 듣고 이어서 이 주제인 선언상의 존재 양상과 남은 지역사회를 조영섭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좌장이신 최인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지원 학술대회 남원 선언상 존재 양상과 지역사회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희영 박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도에도 있는데요. 고향이 남원이고 또 불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과 섬진강을 사랑하다 보니까 작년회의하고 개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반갑게도 얼굴을 아는 분도 몇 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우리 전주대 홍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그 언론과 번역서 그다음에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홍 교수님을 여기서 너무 뵙게 돼서 제가 사실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제 한시 번역서도 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향토사학자들과 한문을 잘하시는 분이 합동으로 해야 돼요. 모든 번역이랑 만행도 내가 만 걸음 걸어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식하면.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답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중앙 쪽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쪽에서는 상도 그 자료 연구하시는 어르신들을 경에 따라서는 과거에 왕왕 홀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 성의 그 2달에 걸쳐서 발표 준비를 했고 또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조영석 선생님이 제가 발표 30분인데 원고는 보시면 돼요. 원고는 보시면 되고 제가 어려웠던 거 꼭 알아야 됐던 거 주에서도 제가 줄도 지금 하나 빠져 있어요.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중요한 용어들 주가 하나 빠져 있어서 그런 건 설명드리고 마이크 안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제 성의껏 오늘 주님 앞에서 하여튼 고향을 위해서 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그럴까요? 네, 마이크. 현판이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선언사는 처음에 어떻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냐면 동문밖의 절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었고 지금 없어졌지만 그리고 다녀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말 다 이제 그냥 보셔도 돼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좋은 자료들과 책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그 6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밑줄 쳐놨습니다. 현판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 또 현판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판, 그 다음에 그 틀,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서리판이라고 하는데 장식. 근데 장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7페이지 중간쯤 사진 옆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거기 보시면 되고 테두리목은 밑에서 3번째 달라 테두리목이 어떤 무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화려한 것은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시면 이제 단청 같은 거 저도 태화와 단청이 공부해보지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모른 만큼 무식하고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이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가급적이면 이 지역 현판을 제가 찾아서 사진을 올렸는데 세로형, 가로형, 또 뭐 잎사귀 형태,
또는 뭐 타원형 그런 종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사진 옆에 거기 그 설명을 해드렸고, 주 9번에 보시면 현판에 관련된 책자들, 그 중에서 곧 나올 책자를 제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김해에 계시는 스님인데 이미 굉장히 좋은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두께가 한 10c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과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곧 현판에 관한 책을 내신다고 해서 그 책을 저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현판은 그 순서는 제가 연대 순으로 맨 앞에 표지에 우리 출판사에 편집해 주시는 분이 5페이지에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딱 열흘 전에 한 번 더 왔습니다. 현판을 밑에서 공부하고 실사를 하는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재고 글자 수, 뭐 빠지는 거, 정면에서 보는 것하고 또 어쩔까 해서 제가 동영상도 찍고 글자도 보면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었고 감탄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따 보시다 보면 현판 하나가 굉장히 금이 세게 간 게 있어요. 세 번째 건가가. 근데 나머지 것들도 미세한 금이 있는 걸 제가 열흘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보관 관리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현판이지만 굉장히 소중해요. 특히 맨 처음 거는 연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글자들이 잘 안 보이거나 약자, 또 서각을 하기 복잡하니까 횟수 많은 것을 줄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시기는 어려워요. 요즘에 절에 가보면 주련도 밑에 코팅해가지고 활자 예쁘게 쓰고 해석해 놓은 것은 앞으로는 친절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돼요. 절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사찰이나 지역의 문화를 살아넣으시는 우리 오늘 해설자 분들도 와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앞장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사실은 제가 여기 뒷전님들한테는 따로 이 현판을 꼼꼼히 같이 해석하는 스터디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는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먼저 보셔요. 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이요. 서지적 고찰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제목에서도 그 중창결대 창자를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요즘에 쓰지 않는 창자 썼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글자예요. 시작하다 참, 부족하다 참. 뭐 틀린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제가 내용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임금을 표현할 때 묘자를 썼습니다. 영조도 영묘라고 했어요. 그게 다른 현판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좀 선명하게 찾으실 수 있냐면은 14페이지 사진에 5번이라고 한 데가 제가 제목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모칸 위에 영조할 때 영자가 한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특이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임금에 대한 존칭 의미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백양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그 누각에 있는 그 내력이나 내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을 많이들 적어주셨는데, 남원의 현판의 이 약사전 현판 4개의 특징은 대부분은 뒤에 이따가 이제 우리 조임수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미안함을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 건물을 중수하고 짓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가 저는 2달 안에 그걸 밝혀낼 방법도 없고 능력 자체도 안 돼서 선배님들 또는 후배님들 지역의 향토사학자분들이 그런 일을 좀 해주시라고 저는 본문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본문은 제가 읽어보지 않겠는데 처음 중창기 처음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50분에서 55분 사이에 끝내도록 할 거니까 5분 전에 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원문을 활자로 바꿀 때나 그 사진을 찍을 때 배치한 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나 그 사람의 직함이나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현판에서는 여기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1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은 16번 주가 달린 호자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줄 보세요. 그 의문조사 호 빠졌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글자 조칼쪽자 앞에 해자가 어째하자하고 똑같아요. 그 드물게 쓰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서가 그럴 때 아마 빠졌을 것 같다. 글을 지은 분이 이거 절대 뺄 일 없어요. 그 공간이 좁아서도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영자가 그 네모칸 안에 솟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호자, 그런 것을 좀 특별하게 봐주셔야겠고, 원문 페이지에서 원고하고 약간 차이가 나니까요. 문제물이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탈자에서 읽기 어려운 글자가 몇 글자 보여요. 13페이지에 맨 밑에 부사 홍익빈이라고 할 때 그 우동이라는 그 우자가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줄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주가 13번이거든요. 14번으로 나와 있구나. 네. 거기에서 그 우동은 아마 종친회에서는 알 수 있는 지명이 제가 설령 틀렸다고 하면 비슷한 한자로 다른 한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요. 이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빠르게 묘사 중창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부성의 동쪽에 있는 작은 절이 터가 크고 넓은 들판 가운데 있는데 선원사라고 한다. 이 절은 구호를 보시면 원문에 없는 것을 제가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윤문을 했습니다. 그걸 일부 표시해 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이 절은 대체로 고을의 터를 누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기록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그 절이 처음에 언제 세워져서 융성하다가 쇠퇴하였는지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영조 때 갑신년 1764년에 이르러 선원사의 건물이 기울어지고 심하게 무너져서 제대로 된 또는 온전한 건물 형태가 남아있지를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우동의 남해안 홍씨 집안은 익빈공이 남원 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남원포의 이철이 폐사지가 되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묘사 짓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였다. 오늘날 묘사체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여기에서는 건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단락에서 원문을 보시면 세 번째 두 번 마리를 이자 옆에 단월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어요. 그거가 원어가 다나파티나 다나파라라고 하는 그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나바람일 또는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줄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단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는 시주나 보시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것도 월자가 잘못되어 있대요. 인도지나 반도 할 때 그 나자를 써야 돼요. 이 나자를 써야 돼요. 이 나예요. 예.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걸로 최근에 가산 문화재단에서 열반하신 지관 스님이 지금 대백과를 불교 저거 나온 부분에 있습니다. 수정돼야 되는데 번역이 2중 3중으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로 오다 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월자는 또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 이 용어가 가지고 시간이 다 지날 거예요. 그래서 일에 탄력이 붙었고 공방에서 최선을 다해 고치고 이 방에서도 보수 작업을 위해서 하는 일에 탄력이 붙었고 시주와 여러 승려들이 또한 함께 힘을 모으고 부지런히 애쓴 결과로 이듬해인 의륜연회가 마침내 그리고 후공사가 끝났다. 처마를 구부러지게 하고 방의 높이를 높이고 공포를 처마의 기둥에 띄우니 도량이 더욱 빛나고 유명한 돌. 이때 명자는요 우리가 명승지 할 때 이름 명자 아닙니다. 영어로는 be famous of예요. 이름난 유명한 명성이 있는. 그 다음에 승자도 이길 승자가 거기에서는 경치 좋을 승자. 예, 해설하시는 분들은 경치 좋을 승 다 아셔야 되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대표 뜻이 있지만은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 공부하시면서 항상 다른 뜻이 혹시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난 예로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보울인 남원부 광채가 점점 더 밝아졌도다. 그래서 선원사는 남원고을의 중심이 되어 여기에서도 밑에 줄친 그 기자 다음에 하다위자 되기자 다음에 친칠진자가 안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 말이죠.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안택하다 안택되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지축. 원문에서 보면 그래서 예로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고을인 남원부 광채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래서 선원사는 남원고을의 중심이 되고 불법의 도력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근데 도력이라고 원문 살려서 하다 보니까 갑이라는 말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더 많이 모여들며 절지구 규모가 더 온전하게 갖춰져서 누각이 새로 지어지고 건물 동수도 늘어났으며 불전에는 진흙으로 벽을 입히고 붉게 단창을 하니 이는 모든 것이 우리는 보수공사로 모두가 이렇게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머무르고 있는 승려들이 그렇게 지은 공덕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혹시라도 잊혀질 것을 염려하여 그 내력을 현판에 글로 써서 남겨 알리는 것이 그다음 빛나는 후세에는 밝다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얘기죠. 그 절도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후세에는 큰 도량인 이 절집이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문이 큰 가람이겠지만 상황이 변하여 한채의 요사가 폐가가 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일에 대해서 또한 어찌 기록하지 않겠는가 않으리요. 여기에서 의문조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찰이 진실로 생각한데 남원부 중심 사찰이 되고 안 되고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중심 사찰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없어지는 건물들처럼 보수공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공로를 확실히 기록하여 알려야 한다. 우리가 수원성에 가보면요, 그 다산 정약금의 그 거중비를 사용해서 지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일한 사람 이름도 있고 그 사람들의 급여를 얼마 받았다는 것까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씨와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놓고
이 선언 요사체 건물의 중창에 관한 기록의 끝을 마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인년 순조 6년 1806년 청화 초에 용감 이학전이라는 분이 이 글을, 이게 서자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글을 짓기도 하고 글씨를 직접 쓰기도 했다. 장문도 하고 서예 그 글씨도 썼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셔도 괜찮아요. 그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두꺼운 글씨로 숭정체 의류라고 돼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여기서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게 60간지가 한 바퀴 도를 때 그것을 한 번 더 쓰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연도 표기법이에요. 그리고 연화질은 불교를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 저도 처음에 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불교 제작에 참여한 그 사찰에 관련된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 또 연화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때의 연자는 본문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붉은색 그 진흙이에요. 쉽게 말하면 황토 진흙.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수할 때 담에 이렇게 돌이나 그 집 섞어서 잘 쌓이게 하잖아요. 그럴 때 썼던 그 재료 중에 진흙을 고시한 그런 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숭정 화주는 되게 아시죠? 보통 본인이 시주를 하거나 시주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옆에서 권하는 되게 절에서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절에 쉽게 말하면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 표현으로 간부님들, 임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적절한 표현. 그리고 글씨 하나가 잘 안 보이는 글씨 중에 하나가 그 14페이지 사진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방 양대군 백길 사자 같아요. 이게 한자로 백길 사자. 거의 아마 그 글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주는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17번 맞네요. 청화라는 되게 이게 연도 앞에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좀 드문데, 이 현판에서 4개의 현판 중에 2개의 현판이 이런 특별한 그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냥 춘삼월 한데, 예를 들면 뭐 따스한 춘삼월에서 오늘날 같으면 부사어 같은 거예요. 그 특이한 글자를 용어를 2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예. 아, 예. 14페이지 방금 했던 그 양대운, 이방 양대운 위에 처음에는 제가 뺐다가 넣었다가 해봤어요. 우리 교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구만요. 숭정 3 병인년, 예, 뒤에 연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빠져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거에서는 정민년이 15페이지 정민년이 1907년이거든요. 1907년. 1907년인데 여기에서도 빠진 글자 하나 있어요. 칼라 유세가 안 되니까 선명하게 안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 먼저 잡아드릴게요. 15페이지 원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쳐져 있어요. 치, 어, 바로 열고, 금, 바로 닫고. 그 금자입니다.
이 금자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조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사중 분량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금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어의 관체자, 원문에서 내 끝털이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어 관체자가 이 하다위자, 되다위자가 한 3개가 있어요. 행초소로 쓰는 건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일 거예요. 위에 그 손톱조 머리만 약자로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뒤에 16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루지지 같은 아주 그 18번 줄을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문 안 읽을게요. 이미 시간도 그렇게 허락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루지지 같은 말은 굉장히 그 수거에 속합니다.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보면은 16페이지 사진 현판 바로 밑에 제법 가까운 거리,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문맥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문맥에서 보시면 돼요. 또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거, 그런 거 같이 살펴볼 만한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에 19번을 보시면은 택자가 나오는데, 저도 이 뜻으로 쓰이는 것은 이 기문에서 처음 봐요. 자리 잡고 살다. 보통 헤아리다 탁자고는 많이 쓰입니다. 그 대한제국시대에 탁지구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 탁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태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번은 많이 한문 좀 하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20번 주는. 그리고 21번 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갈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많이 쓰이는 건데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를 의로도 쓰고 귀자로도 쓰는데, 이렇게 2개만 쓰기도 하고 3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위에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자로 봐야죠. 강조할 때 씁니다. 뿐이다, 따름이다라고 아주 강조할 때. 귀자를 특이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침표를 동그라미 속이 비어있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꼭 점이 새카매야 됩니다. 가끔 그 원문 팔자로 바꿔서 영인본 없이 책 내시는 분들이 저 중국 동그라미도 많이 써요. 그래서 21번에는 저거 하나 적어주시면 도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그 위에 문장에 하나 꼭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휴재라는 원문인가? 네, 찾았습니다. 18페이지 맨 위에 원문 2번째 줄에 여허가 밑줄 쳐 있죠. 네, 여허가. 이거는요, 글자부터 알려드리면은 허락하다 허자가 여기에서는 아주 귀한 뜻으로 이같이 허자예요. 이같이 허. 아마도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원문 해석도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 밑에가 있나요? 예, 밑에네요. 예. 아마도 이렇게인데, 처음 시작은 진실로 만약합니다. 제가 지금 못. 예. 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해석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런데 이렇게 앞에다가 아마도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놓으시면은 분명히 허자에 아마도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뜻도 있고. 이럴 때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문맥이 좀 번역문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제가 첫째로 치는 것이 우리 한글만 읽어도 해석이 돼야 한다.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걸 제가 첫째로 치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현판 사진에 보시면은 사진 9번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가시기 전에 원문에서 19페이지 마지막에 서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같은 페이지 인쇄가 되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집할 때 공부 좀 하라고 해요. 불편하니까 설명하기가.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 오면은 기록하다 기자가 한 글자 삐져 나온 게 있어요. 통정 김봉필 기 중간쯤에 기록하다 기자. 이 노정수라고 하는 분과 김봉필이라고 하는 분은 글을 짚고 뭐 장부를 기록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았을 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문중의 도움을 받으면서 찾아내야 될 분이에요.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고 사진 다시 9번으로 보시면 희미하게 옆으로 횡선이 보이죠? 제가 이거 보고 스님 계시는데 외람되게 많이 속상하고 속으로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어요. 제가 욕심부리면은 제가 삽이라도 내서 현판 새로 하나 하고 이거는 금산사에 새로 짓는 성보박물관이나 남은 향토박물관에 보내자고 하고 죄송합니다. 여담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고 특히 처음 현판은 이따 뒤에다 지금 가서 보시면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결정적으로 왜 이런 용어를 썼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주 20, 여기서는 24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하게 왜 주 제 번호 하나씩 뭐가 하나 빠뜨렸네. 원문에 보면은 21페이지 위에서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원문의 밑줄집 불상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24번 주. 제 실력으로는 아무리 해석해도 이게 불상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제가. 그러자 비로소 곧바로 비가 내려서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되었다. 부처님도 군수의 정성과 노력에 감문을 하신 것이니 이 얼마나 높이 길일 거룩한 일인가, 성대한 일인가, 장하게 여길 일인가. 다만 그 괴물은 강의연간에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러 203년이나 되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작지만 훼손된 곳이 보이니 더 훼손이 될까 두렵고 답답하여 걱정이 된다. 근데 이 앞뒤 문맥이나 이 전체의 현판의 내용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불상으로 안 보여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이라는 개념의 용어가 아닌 표기를 이렇게 했어도 괴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옆에 그 밑에 주에다가 장황하니 좀 쳤어요. 그리고 그 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는 그 주에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유학자들의 잘 지은 명문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스님들의 뭐 설치도 보고 했는데 이 현판이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딘지 조금은 서투르고 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서투르고 조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거는 불공개 개원이 그 중에서 그래도 글 잘 쓰시는 분, 잘 짓는 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 24번 밑부분에 그런 부분이 단어나 또는 그 어떤 표현이나 그런 거에서 좀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은 보였어요.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판 1936년 거는 여기에 남원을 사랑하시고 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문화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주에 25번으로 되어 있죠. 만행산 23페이지에서는 번역문 처음이에요. 거기에 만행산 줄을 달아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사담이라고 하고 들어주세요. 그동안 백봉산이 주산이었어요. 백봉산이 아주 질이 멸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만행산을 주산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만행산은 약간 또 틀어져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저도 태어난 곳이 교룡산 밑이지만 그래서 제 이름에 용자 들어가요. 교룡산으로 할까 했더니 대산면에 꿀구장이 생기면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풍악산이 있고 풍악산에 그 정말 훌륭한 마이블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러 갈 때 그런 점에서는 풍악산이 남원이 주산이 되면 제2경찰학교 같은 거 그쪽으로 유치하는데 좀 기운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담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본산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번째 현판에서 근데 일제시대 그 사찰 운영이 대처승 제도였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외국에다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실상사 앞에 마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원래 여기인데 놀러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12월에 함양이나 마천으로 남원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때 제가 거기 선명은 기억하고 그 면사무소나 경찰서가 지금 그 실상사 앞에 주차장 쪽에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당시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실상사가 전나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수정과에 띄우는 거. 네, 잣나무 인야가 많았는데 백사선이 바람부터 도망갔죠.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우리가 사찰림 관리나 숲 관리도 잘해야 되고 숲에서 사는 게 그런 생각이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8번이나 9번 28번에 나와요. 중원. 아까도 청원하는 용문가가 나왔죠. 그 연호 앞에 원문에서는 중원 병자 9월 1 마지막 현판 25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이때의 중원이라는 말은 살기 좋은 때를 표현하는 부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기 좋은 병자는 9월 어느 날에 근데 현판에서 하나 난감한 게 그 원문 제가 활자로 바꿔놓은 거에 의해라는 그 계장 이하덕 옆에 을해가 있는데 개원 출납 명부 맨 앞에도 노계 70원 을해가 또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모르죠.
해석할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연구되고 혹시 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좀 설명 좀 보충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판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뒤에다가 2장으로 해가지고 사진 11번에 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벌써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매듭날에 보면은 연도순으로 1, 2, 3, 4 해가지고 현판 4개 했는데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가 굉장히 두렵고 또 남원지역 향토사나 남원지역 불교사 종합 의병에 대한 것은 책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남원지역도 근현대 불교사가 책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선배님들 또는 후배님들 관심 가지는 그 학자들이 이쪽에 많은 앞으로 연구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양이동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원사 역사를 정서로 기록해 주시고 계시는 조용석 선생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산 번역의 그 현토사와 불교사를 공부하고 있는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원시 관계자 여러분과 서로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지 15년 만에 도저히 이건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년 만에 선원사를 질산 불교 쪽으로 계속 그걸 하다가 이 선원사 남원 선원사 연구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연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일이고요. 저는 그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이번 발표 3개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3개 챕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선원사의 역사상 1장에서는 선원사가 1930년대 신정동 예수성당에서는 기부사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1752년에 발간된 용승지의 기부사찰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부사찰설이 제작됐을까? 그런 내용. 또 찾는 연대가 용승지에는 없는데 또 지금 건강한 우리가 875년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이 선원사의 중창 시기에 아주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50년 동안 계속 그 틀린 내용으로 논문에 인용되고 있어서 우리 교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싶어가지고 1장에 그 내용들을 다뤘고요. 이번에는 조금 전 우리 남영 박사께서 발표하신 현판 기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불공계는 선원사 불공계는 어떻게 결성돼가지고 활동했는지 그리고 선원사 기부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지금 선원사 명구전 그 지상보살상 뒤에 시장 시황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대왕, 변성대왕 그 모자에 태극기 그림 그려졌습니다. 이 조선전도가 1917년이니까 일제가 그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부당 통치를 하는 아주 그 심각한 시기였는데 태극기가 그려져서 노출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거 우리가 주목해서 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이 도마의 정명법사로 나오신 그 지금 백산스님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선원사의 창건 유래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용성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남원의 제일 그 지방교로서는 중심을 이루고 텍스트북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하는 책인데요. 근데 이 용성지가 발간된 과정이 남원 지역사회가 엄청난 그 시련을 반복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1699년에서 1752년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하면 지금 이제 1923년에 용성 속지가 발간되면서
이건 용성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서 인용이 되는데, 이 용성지는 1699년도에 편찬이 시작돼가지고 1752년에 책이 발간이 됩니다. 어떤 이 매력이 있는가 하면, 남원이 1690년도에 그 여자 교식종이 주인을 모살하는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강상을 어기는 규례대로 부에서 호로, 변호로 복구가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차 되던 1699년에 다시 남원부로 이제 호가 부로 다시 승격을 하는데, 이때 이 1699년은 이구정이라는 부사, 행감으로 부임했다가 부사로 이 관명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1702년에 1차 완성을 보고 또 1708년에 2차 보유가 있었고 한 차례 심정을 거쳐서 1752년에 지금 용성지가 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남원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인자의 무신난, 그러니까 겨우 복포가 됐는데도 무신난 때문에 남원부가 현으로 강등이 됩니다. 근데 1739년에는 양창규라는 사람의 모방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고향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는 현으로 강등된 시기인데 또 강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조선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은 아예 나무를 가지가지 찢어가지고 운봉일시 순창에 나누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남원 지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성지 편찬이 이렇게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쳐서 편찬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정에서 남원현을 그래서 아까 결국은 남원은 큰 고을이니까 분속시켜봤자 심지어 통째로 운봉으로 합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는 현명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원 지역이 큰 고을이니까 결국은 운봉이 남원에 호출되지 절대 그 효과를 못 본다 해가지고 그때 방법이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일신현으로 강등을 하고 매주에 을지로 둔다.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제가 50년 동안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근데 이 서론사의 참된 유래는 서론사에 나오지 않고 만복사편에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서론사보다는 만복사가 더 큰 절이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용성지에도 신정동국이 성남에도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사찰하고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시민도 인용이 되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도선무사가 나오죠. 도선은 당나라 일행의 설에 의해 이 부의 지리를 진압하기 위해, 그러니까 진압사찰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역에서 정성되는 다른 사문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최초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론과 박은혜는 사찰을 설명합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서론사가 남원부의 진압사찰로 참여되었다라고 정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파란색 도서는 당나라 일행의 설에 의해 이 부의 지리를 진압하기 위해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원문으로 하면 책에 다 나옵니다만 도선 당 일행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선 당 일행설. 그런데 우리 1995년도에 발간된 국역 용성지에 보면 도선이 당나라에 다녀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번역상의 결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점에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된 유래가 용성지에 참여로 기록된 것으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용성지에 어떤 구체적인 비보사찰 내용이 수록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치 같은 용성지에 이 구루존, 사찰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구루존, 구루인데 이 감노사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감노사는 여러분 책의 천연사를 말합니다. 이 1906년도 행정부의 변천이 있기 전까지는 이 감노사편 천연사는 남원부 관내의 큰 사찰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1906년도에 행정부의 변천이 되면서 월경지, 투입지 정리죠. 구례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구례전인데, 옛날에는 감노사가 굉장히 큰 남원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 용성지에는 만복사편에는 강희종, 금부이년, 신라흥강원년, 김인년의 연기도사가 처음 참여한 사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유가 전한 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유라는 것은 17세기 말에 19세기에 활동했던 아주 영망이 높았던 스님들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성국사가 이 신라 한강대에 창건했다는 내용이 이 감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감도사 그러니까 천연사 쪽에 의뢰를 했지만 천연사 사적기를 구할 수가 기록을 낸 사적기를 구할 수 없었는데 홈페이지 보면은 1679년에 주창이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적기도 이 점에 쌓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10년, 약 10년쯤 되죠. 십상사가 다시 중창될 때 이번에 이게 노동자가 또다시 사적기를 집필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월봉 소소자 예규는 다 월봉도 법보고 소소자도 법보고 예규도 법보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치머당 대장로는 치머율계선입니다. 뭡니까 쌍계사 화엄사 중창불소를 주관 비방각성 스님의 그로 저자가 되는 분인데요. 치머율계선님에게 이제 십상사 사적에 초안을 잡아가 보냈는데 이것을 치머율계 스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저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당나라 성령 일행의 삼천순영설인데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일행이 다녀왔다가 아니고 일행이라는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적에 이르기를 도성국사가 처음으로 털을 잡아 정리했다는 말이 부재를 합친 듯이 변화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십상사는 828년에 부산성문 최초가랑으로 홍책국사가 창건했죠. 그러니까 지금 임진왜란은 왜 사찰 자료가 다 없은 상태에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찰 사진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찰에 일단 그 철불이라든지 고려시대 군인들이 다녀간 기록이 있는 선흥사도 지금 고찰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도성국사 창건서로 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뒤에 도표를 보면은 이게 보면 선흥사, 감로사, 실상사, 화엄사인데 비슷하답니다. 극구 몇 년, 신라 한강암 몇 년,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의미가 나오는데 이 선흥사는 110년으로 나옵니다. 연도가 차이가 나요. 좀 전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듯 남녘에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런 내용을 답답해가지고 막 창건 유래를 적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사는 엄연한 역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별을선 명유스님이나 치물교 스님이 부재를 합친 듯이 들어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대부분 뒤에 나옵니다만 화엄사 사적에 나오는 내용을 인정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라는 스님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여기라는 스님은 여기라는 이름으로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체크입니다. 그리고 월봉이 법보고 월봉집이라는 흔집을 낸 정도로 문장에도 아주 능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최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유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이제 해동 불조 원리에 보면은 부유계로 분류가 되는데 청어계 그러니까 부유와 청어는 법형제입니다. 여러분 청어 스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서산대사입니다. 청어 휴정. 그리고 그분의 우리 법맥으로 아우가 되는 분이 부유선수 스님입니다. 이분은 남원 출신으로 나와요. 오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조계종 종원에도 청어와 부유의 길을 대개성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조선불교 중흥의 대들보 같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제자들이 대대 계속 대를 이으면서 훌륭한 스님들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불교가 조속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여규스님은 법명이 채권인데 청어계와 부유계를 두루 이제 공부를 했고 법맥은 부유계를 이었다라고 불조 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저는 유람록을 중심으로 처음에 불교사를 공부를 하는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분이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인 우당 정치안의 산중일기라는 책에 아주 보석 같은 내용이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파견사상이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산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십상사가 200년 동안 빈전토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백상사가
본사 역할을 하고 실천사에 대한 보고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백장사가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중스님들이 내보내가지고 이 산지 있는데 책방 가지 말고 우리 본래 본사장으로 다시 짓자 해가지고 실상사가 1980년대 다시 중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15년전에 올 때만 해도 재미들한테 불탔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게 아니고 세전 때부터 200년간 빈절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중창불사가 그 누름들에 일어나는데 그때 땅 때문에 우리 그 주위에 있던 민간인들하고 다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정시환 선생은 그런 내용까지 적어놨는데 이때 보면 박은사에서 온 지 10일 됐고 이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는 실상사에 불화의 전등급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큰 절집에 사찰 사적기를 지었죠. 또 큰 절에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는데 불화의 전등급사로 왔다는 점에서도 이분이 질상 권력을 중심으로 아주 명망이 높았던 스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용성지가 1999년도에 부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의 문집이 1703년에 다만 영주사에서 대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1999년에는 생존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분의 사적기 내용 혹은 이분의 의견이 용성지를 집필할 때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유라는 스님은 박은사에 계셨는데 여러분 박은사 들어보셨어요? 박은사 우리 이제 불교 대학에서 이제 합사는 매년 갑니다만 그 주천면 고길이 있죠. 고길이 밑에 보면은 그 내기마을이라고 있어요. 내기마을 경로당에서 조금 아래에 보면은 우리 문화원에서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성탑재라는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그 산 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서 한 시간 조금 못 가면은 그 깊은 산 속에 아주 넓은 절터가 박은사 절터가 나오는데 원래 이 박은사는 아까 우리 감노사 지금 천은사가 근데 남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 박은사는 감노사의 속사였던 것 같아요. 큰절 작은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18세기에 활동했던 용담 조란 스님은 감노사에서 머리를 깎고 주로 박은사에서 돈을 얻고 입적은 실상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답을 물려주면서 제사를 그 세전에서 돌아가는 시간 아니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운동을 할 때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박은사는 감노사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같은 옛날에 남은 관계였고 그래서 유스님은 남은 관내에 박은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 용성지 집필할 때 이 책의 내용이든 아니면 그분이 설명했으면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상시한 그 기보 내용이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초론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보사찰 장근설이 우리 현대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나옵니다. 이건 1982년도에 발견된 고도 남원의 지방지죠. 아주 책이 두껍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아예 한강항 운전 875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진압사찰로 했지 않습니까? 배롱산 힐을 넘기는 진압사찰인데 여기서 하나 또 덧붙여집니다. 백봉산의 약한 힘을 북돋는 기보사찰 이렇게 내용이 추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오행설에 해가지고 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불의 힘을 왕성하기 위해 특별히 수금으로 도모한다. 이런 내용도 추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이제 기보사찰 선원사이식이 아주 공부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양근추란 분은 우리 불공예 이름에도 나오는데 이분의 이 내용까지도 전부 지금 이름이 오릅니다. 전체로.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남은 기보사찰 선원사 이식이 전체적으로 아주 공부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근 유래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875년 한강항 운년에 선사 창건된다 하는 설은 계속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용성기에는 창건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에 집필이 시작돼가지고 20세기 중반에 1960년대에 출간이 된 한국 사찰 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그건 1048년 그러면 1920년도로 환산하면은 875
5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보면 당기존 건부 3년, 아까 우리 표를 보셨죠. 신라 한강항은 5년, 110년 도성국사 장관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건부 3년은 876년이 됩니다. 당기존의 이 연호인데. 그리고 신라 한강항은 5년 875년이 됩니다. 그리고 110년도 87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76년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875년 한강 원년설만 선택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머지 2개는 버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백과사도 그렇고 우리 남은 지방도 그렇고 그렇게 전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태경 도성거 선생이 그 책을 짓고 난 뒤에 후세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서적의 문헌에 공부할 수 없는 내용은 본사에 물어서 취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고찰의 매력이 있는 서사가 아까 장근 유래도 이렇게 자리 잡았던 장근 연도도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건부 3년, 한강항 5년, 110년은 연도가 876년과 875년 두 개에서 세 개가 두 가지죠. 잘못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는데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고요. 근데 여기서 파온 게 화엄사 사적입니다. 이 화엄사 사적이 1936년도에 그 집필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집필되는 사적 장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중간 해안스님은 우리 남원의 기정사에서 오랫동안 계시던 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역사에 서산대사에 직접 제재가 되는 분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도성 국사가 875년 당나라에서 기록해가지고 875년 한강항 원전에 조정과 언니 의논해서 전국에 500개 사찰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문헌에 공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남녀 아니 우리나라 전체의 도보사찰 장근서는 그 내용에 같아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 권역에서 활동했던 명유수님 역시 40년 전에 발표된 이 화엄사 사적 내용을 인용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엄사 실상사가 언니 장근서가 있는데도 그때 완전 스토리텔링 하듯이 장근연대가 규정되는 데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엄사 사적도 사실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연기 조사가 인도에서 온 성대가 아니고 경주 황룡사 성대가 해가지고 8세기 인물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이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좀 말씀은 많지만 그래도 이분이 전단으로 인진단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 없을 때 한 가지 이런 사찰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 해안스님은 알리겠다 별도로 우리 나라와 관계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아무튼 창근 유래와 창근 연대는 이렇게 비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사 중창 시기가 지금 아주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1754년에 부임한 부사 김세편이 중창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성지에는 부사 김세편이 은혜년간에 중창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백과는 1754년에 부임한 김세편 부사가 이듬해 중창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사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백과사전에서 그대로 한번 인정했을 거로 당연히 인정했겠죠. 근데 이분은 영접대 인물이 아니고 부사 김세편은 순종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밑에 성경을 읽은 내용을 보면 김세편 위 남원현강 있죠.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용성지 말씀드릴 때 1690년에 발생한 산호비 금양의 주인모사 사건으로 현도로 강경되기 때문에 이때는 감염 이력이 남원현강으로 나옵니다. 남원현강으로 나오는데 용성지 원전 자체가 오히려 있죠. 부사 김세편이라는 걸 썼으니까 아무튼 이때는 정확한 판명은 남원현강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해가지고 저는 이 역사의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도 그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세인이 작년에 재작년 4월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혹시 동국대 도서관에서 이 유표 원고를 좀 구할 수 없겠나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동국대 도서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 보면은 그 노창조 선생의 원고 빨간 부분을 오른쪽에 확대한 겁니다. 부사 김세평 의뢰행복 가로이고 영조 31년이라고 교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후부터 차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는 전부 이제 그 영조때 임으로 김세평이란 남원 경남 지냈던 김세평이라는 분이 졸지에 영조 때 임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입니다. 이건 우리 기관에 종사하시거나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게 용성지에 남원 부사라고 관념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요. 분명히 1295년은 남원 현감이 맞거든요. 근데 용성지에는 남원 부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좀 더 확인 없이 쓰다 보니까 영조 때 인물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1755년은 남원부로 복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원부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1160년도에 남원지라는 지방지가 발간이 됐어요. 지금 지립도서관에 아주 보존 상태가 안 좋은 책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책을 제가 석서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거기 보면은 1960년도에 발간된 남원지에는 정확하게 수종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백과 사전이 전부 국가기관에서 만든 사전이니까 전부 그게 나오니까 모든 그 백과사전이 노창조 선생 글을 인용을 했고 또 우리 남원에서는 또 백과사전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연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논문이 조금씩 그 문화유산이 좀 많기 때문에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이 틀린 연도가 자꾸 인용이 되니까 좀 하루빨리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논문에 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양박사께서 발표해 주신 현판 기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현판 기문이 4점이 있었죠. 1806년 배인년, 그 다음에 1907년 정명일이죠. 그 다음에 1915년 을묘년, 그리고 마지막 1936년도 병자년입니다. 조금 전에 양박사께서 의뢰라는 들어간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병자년 1936년 불사에는 1935년 불사도 같이 기록을 했어요. 의뢰년에 희사인 사람은 의뢰란 표시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내용은 양 박사께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요 현판의 의미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1806년은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는, 물론 뭐 후기는 말기도 포함하겠습니다만 1765년도에 이루어진 불사와 1806년도에 이루어진 불사를 두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근데 나머지 세 점은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통강부 시기에서 우리 대한제국이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앞에 1806년도에 쓴 기분에는 전부 일제 판명이 나옵니다. 남은 부사, 공익기, 그 다음에 생리,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이방, 철방, 호장, 이런 식으로 호장,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향리도 연인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기문은 서론사 불공개 소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은 기호에는 조직 일직된 거로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불공개가 서론사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나선 거는 19세기 후반쯤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1888년에 비정사의 그런 계보를 서론사로 옮겨오거든요. 이게 아마 적어도 그 전에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서론사로 옮길 정도면 지역사회 유력자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1806년도 기문은 나머지 세전 기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직 판명으로 불사를 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내용은 다 보시면 되겠고 홍익빈이라는 그 남원 부사가 1863년에 불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듬해에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이듬해 2월에 불사를 완료하는데 아까 남원부가 1740년대까지 계속 현역으로 강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겨우 복구를 해가지고 가는데 또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건 곡식 저장하는 상태를 기변사에서 감사가 왔는데 아마 인적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남해로 고귀한 유배를 갖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선사적인 장가요. 그래서 1765년 6월에 완료된 중창 불사 기록이 41년 후인 1806년에 기록되는 남원구의 역사가 이 기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학전이라는 이 기문을 쓴 인물은 뜻밖의 우리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글은 호남 7국이다. 그러니까 호남 일대의 고미한 이름을 떨치던 7명의 명사 중에 한 명입니다. 고가 복제고 또 용성속지 1923년에 발간된 남원 지방지입니다. 용성속지에 보면은 도학과 문장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정도학, 삼소문장, 그러니까 소동파 집안, 정보전이 집안으로 비긴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는데 이분이 교회분들 호남 7구에 보면은 대붕전령, 초이우순 당대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남 이상만 땡길 가죠. 우리 그 용승문이라는 그 구룡마을에 교수도 생긴 분인데 이분들하고 교류를 할 정도로 호남 일대의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른사 노사 중창기의 힘을 쓴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세 편은 전부 불공계의 유사성을 맡은 분들이 기본을 쓰고 지도했는데 앞에 조선 19세기에는 이렇게 은장가 사족입니다. 우리 불공계 중심 민중인 사족, 이종 민중이 아니고 사족이 편판을 썼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편판 중에 한 편과 나머지 세 편은 완전히 크게 달랐습니다. 나머지는 불공계 주요 소임을 맡은 분들이 길을 쓴 데, 힘을 쓴 데 반해서 서른사 요사 중창기는 아주 유명한 문장가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편판에 보면 용강 이학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판 기문에는. 근데 지금 복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분이 우리 인천이신 분 중에 알아보려도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찾았는데 이분의 글이 또 용성속지에 보면 관호정기라는 데는 또 용강으로 나와요. 같은 이 동명이 이면면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록이 된 것을 봐서 편명으로 용강이라고 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동시대에 하나의 박열부지라는 책도 이분이 글도 지었는데 여기도 역시 용강 이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편명을 용강으로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점은 근데 이게 또 우리 그 남원 지방사하고 간접 연관이 되는 게 이때가 이 내용은 1793년에 아맹의사가 정조 임금에게 봉명서를 올린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은 그 지역이 종이 못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성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토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님들이 도망가버렸다는 말이죠. 저를 비우고 밑에 내용, 동그라미는 내용이 바로 이제 남해에서 쓴 봉명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 나분이 6개 사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박은사, 천은사, 그다음에 귀정사, 도현사, 도제에 있고 도현사, 그다음에 서원사, 만복사 6개 사찰이 있었는데 이 두 사찰, 지리사찰이나 두 사찰 말고는 나머지 4개 사찰에 스님들이 다 도망을 가겠어요. 저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764년도에 불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서원사 중창기에.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스님들이 도망을 가고 저희도 완전히 황폐화되고 1806년도에 다시 또 불사를 일으켜가지고 스님들을 또 문을게 하고 그 기문을 적으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지역 때문에 남원이 대표적으로 고충을 겪는 내용이 우리 그 남원형 공사라는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는 지역까지 다뤘는데 이번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1730년대에 남원의 사찰들이 그 승려, 성군, 의성, 지역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들이 남원형 공사라는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한국 고전변명원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번역된 번역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지역은 어려우면 나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1806년이 1765년도에 홍인비 부사가 다시 세우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또다시 서원사를 다시 불사를 일으키고 기문을 적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전의 형태는 전부 이렇게 남은 선원사 불공개가 중심이 돼서 기문을 쓴 분, 그다음 글을 지은 분 이렇게 다 이제 나오는데요. 선원사 불공개는 남은 기로에서 조직한 단체인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우리 초대 남은 부사죠. 김기 부사를 보시면 유엔요 제사,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부부에 있는 광요 제사, 아주 남원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 두 개, 세 번째로 선원사 보호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불공개라는 신동계는 신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남은 기로에서 선원사 불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를 잘 볼 수 없는 남은 지역만 있는 독특한 관계고, 이러한 이유로 오늘 같은 주말부터 필요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산사문화 축제가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원사 보호에는 밑에 보면 그런 조례가 나옵니다. 이게 마침 2017년도에 아주 좋은 자료들을 남원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으로 남기져가지고 제가 아주 편하게 인용해 주시는데요. 남원의 진압사람은 기부사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선원사 중수기 1936년도를 보면은 본산에 1911년도에 일제가 대한제국 병합하면서 본말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본사는 바로 그 당시 우리 남은 지역의 본사는 위봉사입니다. 위봉사가 본사였거든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때문에 1936년도 기문에 보면은 본사하고 조금 이런 관계가 기문에 조금 나와요. 왜? 이 상조입니다. 선원사 불공개돼서 본회에서 관리하고 모든 선원사 출납이나 이것도 불공개에서 관리를 했는데 본사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게 각 상사의 재산부터 다 문화재부터 등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개가 굉장히 좀 언짢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선원사가 이제 본사 때문에 잘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1936년에 다시 불사를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선원사 불공개가 남은 지역의 유력 단체인 남은 기로에서 결성이 됐고, 남은 기로에는 여러분들 우리 향리죠, 이족이라고 하죠. 이족. 우리가 이방, 호박, 호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아니었어요. 세습이 되면서 알아서 자기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옛날부터 굉장히 좀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관할을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세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분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또 이제 기로에 가입하고 이분들이 불공개를 또 조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토착 육체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기로에서 선원사를 보완해서 이런 회칙도 만들고 이제 불공개를 결성해서 불사를 지원했다는 것은 남은 지역 사회하고 선원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부사철 나올 때 남복사, 가등사, 선원사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사찰들은 다 폐사가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선원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부사철 선원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강화됐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책에는 제가 이게 훌륭 배우 명단이 나온 89명의 명단을 다 뽑았습니다. 이제 책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데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깨알같이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 밑에거든, 아니면 바로 밑에거든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남원에 살아있는 역사를 이런 데가 대조를 하면 남원의 중요한 근대사를 이루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중별로 주로 명철이 씨, 그리고 남양 씨가 주축이고 또 옥천조 씨 보시면 이하덕이라는 분은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네 차례 개물을 만드는 데까지도 참여했는데, 영천이 씨가 우리 옛날 임실당이죠. 거리형편 했는데 그 이족과 사족이 두 개 분중이 별도 있어요. 남은양 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족 출신으로 보이고, 아까 이학전 1806년도 기문을 쓴 분은 사족 출신이라고 보여요. 이제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이하덕이라는 분은 나중에 금융조합 감사까지 지내고 할 정도로 남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영광이 있었던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빨리 사라지기 전에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강대영이라는 분 많이 이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신문에도 나옵니다. 국제보상운동할 때 성금을 낸 분으로 남원군 서기 강대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960년도 발견된 편찬 남원지에 편법이 증명하여 서예 기관이 나오죠. 강한 위에 개관이라는 글씨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쓴 분이 바로 이 강대영.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연기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불공개 남은 기로에 불공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방사의 주 인물들하고도 연계가 된다 하는 점을 공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분은 초대 남원업장을 지내줍니다. 김현석이라는 분인데, 특이하게 왕치 연장을 올해 한 10여 년간 지나다가 남원업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일제가 통감부 시기를 거쳐서 일제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항미를 완전히 없애고 연장 발달 행정조직인 연장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김봉필이라는 분은 우리 아까 선사 현판 기문도 썼지만 삼국사의 그 고재루에 하는 그 글도 서기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단 남은 기로회가 이족 출신으로 서리 출신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중간에 노정수라는 분은 우리 남원 역사가 가보기에 뒤에 조선 판도 제도에서 바뀝니다. 24개 관찰도로 바뀌는데, 남원이 관찰도로 큰 도에 관찰도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이때 이 관보에 나온다. 노정수라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듬해에 96년도에 이제 다시 관찰도 제도가 폐지되고, 그때는 이제 북도남도해가 13개도로 이제 바뀌거든요. 이때도 이제 이 정산 문제로 또 관보에 들립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어떤 우리 남원에서 활동하는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영천이 시민 중, 남원양 시민 중, 옥천조 시민 중, 강화도 시민 중, 진주강 시민 중, 이 김영석이라는 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동감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내려오는 문서를 좀 뒤지면은, 아니면 밑에 분들에 물어보면은 좋은 자료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 개불관령입니다. 밑에 줄에 보면은 지금 백과사전령입니다. 의뢰년, 의뢰년도 1755년으로 은퇴기 의뢰년을 양해하고 있죠. 김세평 부사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약사전 편판 기문을 번역이 되면서 제가 초벌을 하면서 도저히 실력이 못해가지고 양현 박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장육불상을 대형불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상을 선정하면 이 장육불상을 지정한 거로 아까 우리 개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915년 이 기문에 보면 우리 선원사의 기물 내역이 나옵니다. 기정사에서 만드는 것이, 선원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정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203년 전이면, 203년 전 강인연간이면 1712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보는 1942년도에 조성된 계물이거든요. 이 내용에 의해서 선원사의 지금 계물 말고 예전에 있던 계물은 1888년에 기우제를 진행해 위해서 기정사로부터 이혼한 것이다. 이게 몇백 페이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후반 드디어 선원사가 남원 지역의 의뢰 중심 사찰로 위상이 강화되는 그때쯤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백과사전 내용도 좀 고쳐져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정사라고 또 천호사에서 만들어서 보관을 기정사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1695년에 중창이 이루어지고 1912년에 이 큰 문서를 할 수 있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호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정사를 살펴보면은 기정사는 우리가 지금 스님도 안 계신 절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기정사가 우리 감로사, 그러니까 천은사와 더불어서 남원의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석했던 스님이 바로 아까 화엄사 사설을 지은 중간 한스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저영스님 혹시 기억나세요? 저영스님 교정산선 인진이라는데 그분의 조카가 됩니다. 남원하고 집안 인연이 있는데 청해종 서산대사의 제자기도 하고 아까 화엄사 사적기는 물론 금산사 사적 그리고 또 대둔사 사적까지도 지을 정도로 문장을 뛰어난 등으로 아주 영광이 높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비정사의 그 대연함을 주장하고 주석한 내용이 이제 그 대연합습이라는 걸로 중간 대사 리보한 이분의 문질에 나오고 하여튼 당시로서는 굉장히 지리산 권력을 중심으로 한 동안 고생이었습니다. 중간 대연스님 이분이 기정사에 계셨고 이때 이 남원 출신의 스님이시죠. 백암 성종 스님선 신영단기는 기정사입니다. 기정사에 그러니까 중간 향스님부터 계속 그 법성들이 대를 이어서 기정사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스님의 문파가 기정사에 머물렀던 걸 봐서 충분히 기정사는 이런 대형 불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자꾸 제가 법맥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양의 벽송사에 있죠. 지금 벽송지연 스님, 부용명관 스님, 청은희동 스님, 중간향 스님, 능은 청간인데 신경단계에 보면 능은에서가 바로 청간 스님입니다. 그리고 부용명관 스님의 제자가 두 분이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청은희동과 아까 부유선수 스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학 강의할 때 이 법맥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 하시던데 이 법맥을 알아야만이 불교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때 기정사에는 이런 큰 스님들의 영적인 도시가 있을 정도로 큰 절이었고 옆에 우리 그 목동마을 위에 있었죠. 그 풍곡사라는 그 절도 발사를 들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12년도에 남원에서 선원사 예정대부는 기정사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게 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얼면을 변통하는 어떤 계급인지 참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제 강점기 때 발행된 일본어판 신문에 의해서 이 불상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29년도 일본어판 부산일보 보도에는 가봉의 선사 개물교유제 기사가 나오는데 조선 제일 남원의 대표라고 제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에서 옮겨온 그 개물이 조선에서 제일 큰 개물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큰 개물이 1950년대 조선됐죠. 화엄사 개물이 그 폭이 약 7.8m, 길이가 약 12m 되는데 아마 그 정도 내지는 더 크을 거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 있는 개물은 9m, 길이가 9m, 폭이 6m인데 그러니까 엄청 큰 개물이었다는 거죠. 어디가 있는지 진짜 우리가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이때 보면은 아까 기본 내용도 그렇고 부산에도 보도도 그렇고 물론 14년 후에 부산에도 개선하게 이런 내용이 나왔다. 개물이 기호제가. 그러니까 남원의 큰 행사에서 있으면 그 개물, 선원사 개물이 모셔졌다 볼 수 있겠죠. 수만 명이 문질해가지고 주변은 잔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후제니까 자체는 아니지만 엄청난 대형 행사였다는 이야기죠. 그걸 봤을 때 남은 기호회나 불공계의 그런 특파지 큰 행사를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쨌든 남은 기호회라든지 기호회에서 기사가 불공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물은 1942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이때도 남은 군수를 포함해가지고 588명이 시조를 해서 만드는 게 그 가운데서 됩니다. 지금 밑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좀 특이한 게 그래서 부산일보 보도는 불가사의하게 가뭄 때문에 기후제를 제했는데 기후제를 마치자마자 불가사의하게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자 또 부흥교 중심으로 선원사가 이제 그 의뢰 중심 사찰로 점점 이상이 이제 강화되는
비반입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역민들이 선거에 대한 그런 교사적 인식이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 부산 왼쪽이 부산으로 보고 오른쪽은 그 일제가 말하는 조선신문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개울리스트 개울 모습입니다.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신문에 일제 시대 신문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미타불 개불편인데 이때는 석가모니가 돼서 개불편입니다. 석가세조 신문 내용에 두 군데 다 석종, 석가열애 이렇게 표현되니까 지금은 아미타불 개불편인데 예전에는 석가모니 개불편이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불의 변천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현판 기문 신문 모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개불 다들 보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기 마지막에 보면 개불팽 신조선 공항, 그러니까 앞에 개불이 너무 넓고 해져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조성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구전에 있는 지장시황도입니다. 이 신문 보도도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명구전에 들어가면은 그 지장보살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벽화가 하나 보입니다. 이걸 지장시황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호수대왕, 왼쪽에는 짝수대왕, 10대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 따라오는 대왕, 왼쪽에 6대왕, 본성대왕 이 모자에 이렇게 태극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1917년도에 조성된 도라에 이렇게 태극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1910년도에 그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했다. 가급적인 군사 통치를 일으켰거든요. 그 수술 19년 시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런 이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누가 이 태극기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도 사실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론인데 이 그림에 도라의 정경급사로 참여한 한 분이 좀 주목됩니다. 진흥대찬이라는 스님인데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우리 학생, 그 다음에 당시 주지스님, 수용기선 스님 모든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려줄 수 있었겠죠. 근데 누구의 요준이 제일 반영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살핀 내용인데요. 정경급사, 이 도라의 정경급사로 참여한 진흥대찬이라는 스님입니다. 이에 이제 보면은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동 운동을 그립니다. 1910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병합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일제가 그린 일이 일단 병합이 되기 전부터 일본 불교가 자꾸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반박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때 친일성진 이학이라는 사람이 원종에 정정으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불교가 원종이었는데 그때 이 일본 조롱종하고 연합을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만해 한용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정 스님, 또 박한영 스님, 당대에 우리나라를 이끌던 대표적인 스님들이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 인재정 운동을 합니다. 이때 진정 스님도 아주 큰 비중 있는 분으로 소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특히 만해 한용 스님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게 검은사에 계시던 만해 스님이 진흥 스님한테 보낸 엽서입니다. 엽서 내용인데 마치 이게 불교닷컴에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인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책에는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 어쨌든 이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지금 대찬 스님의 여중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조선일보에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논문이 되기 때문에 화성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 대찬 스님의 성향이라든지 만해 스님의 관계를 볼 때 그런 지금 대찬 스님의 여중이 반영되었을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강대영이라고 대강 글씨를 쓴 분이 이제 강대영이라는 분인데 이 오의장을 지낸 강대영이라는 분이 일가가 단독 시절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틈나지 않고. 근데 이분이 오히려 성사 주위의 일제시대 때 지역들을 보면 강경한 이름에 또땅 소유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정보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강령환이라는 분,
그 강대기라고 또 진주광씨 분도 이 불공대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거로 이 판독 시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그런 면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드릴 거예요. 서울사 역사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이제 훌륭한 진행 중심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지방사하고 접일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지역 문제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까 우리 민중을 중심으로